안녕하십니까 VJ 스케럽입니다. 오늘은 발도라라는 보드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발도라는 이제 3인에서 5인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2인에서 6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게임 설명을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발도라 이제 게임판은 이렇게 돼 있고, 초반 세팅은 각 보석 위치가 있거든요. 전 보석 위치를 이렇게 검은색 글루건으로 표시를 좀 해줬는데, 총 13군데의 보석 위치가 있습니다. 각 보석마다 이렇게 6개씩 자리를 해주면 됩니다. 13군데의 보석 위치에 이제 6개씩 해주고, 가끔가다 이렇게 너무 보석이 모두의 합의하에, 게임 플레이어 모두의 합의하에 보석이 한 군데만 뭉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발도라의 초반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캐릭터 창인데, 보통 이제 금, 은, 빵을 세 가지 자원을 잘 관리해야 이제 배달을 잘 할 수 있거든요. 발도라는 배달 게임인데요. 우리가 초상화를 이렇게 보시면 요게 빵 모양 보이시죠? 이 빵 모양이 지금 빵이 차 있는데, 뒤집으면 이게 빵이 좀 없는 모양입니다. 빵이 없는 모양인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빵이라고 쓴 아이콘을 초상화 위에 올리면 더 게임이 수월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상화를 보면 미션지는 여기 3장까지 가질 수 있고, 은하는 6입까지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션지는 이렇게 3장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3장까지 가질 수 있는데, 미션지는 이렇게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미션이든지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금색 미션 2개랑 빨간색 미션 하나를 받았는데, 자, 요 장비는 조금 얘기가 틀립니다. 장비는 총 7가지 종류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장비가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금접시, 금을 담을 수 있죠. 여기는 수레, 그 다음에 초록색 보석을 담을 수 있는 장비, 빨간색 보석을 담을 수 있는 장비, 조랑말, 쪼커입니다. 요것도 수레도 쪼커고 조랑말도 쪼커인데, 상차비만 내면은 아무거나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을 담을 수 있는 장비가 있고, 보라색을 담을 수 있는 장비가 있죠. 보석을. 그래가지고 그 장소에 이제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잖아요. 요게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다가 금, 그리고 보라색 장비, 초록색 장비,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 2입을 내면 똑같은 장비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쪼카, 좀 전에 이렇게 해드릴게요. 수레도 쪼커고 조랑말도 쪼커인데, 이 쪼커가 좋은 점이 뭐냐면 똑같은 색깔의 장비를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원래는 이 조커가 없게 되면은 한 번에 한 장비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조커를 사용하려면 상차비 은 2원을 내야 되고, 상차비 은 3원을 내야 됩니다. 상차비가 좀 들어요. 이 장비에는 아까 총 제가 7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또 말씀드릴 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는 장비를 장착이 안 돼요. 야, 이게 뭔 소리냐면, 빨간색 장비를 또 장착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이라서, 자, 장비는 서로 다른 종류로만 1개씩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션지는 같은 색깔의 미션을 가져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미션은 3개까지, 장비는 7개까지 장착이 된다. 자, 은하가 있는데, 은하도 6입까지 보시면 이게 은하거든요. 근데 요 발도라라는 땅에 은광산이 3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그다음 여기 하나, 저기 보면 여기 하나 해서 은광산이 3개가 있는데, 요 은광산의 특징은 뭐냐면, 은이 한 입이라도 6개까지 찹니다. 자, 제가 은을 2입을 갖고 있어도 6개까지 한꺼번에 차요. 은광산에 가면. 그래가지고 요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금, 은, 빵 3가지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배달을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적어놨는데, 발도를 하면서 하는 6가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자막으로 보여드릴 건데, 자, 액션 이동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동하기인데, 자, 발도라는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2인에서 6인이 다 이 소도시라고 할게요. 대도시 네 군데의 대도시가 있고, 여기는 자, 장비 전문 대도시,
그리고 미션 전문 대도시, 여기는 미션 전문 대도시, 여기 장비 전문 대도시에서 장비 전문 대도시가 마주보고 있고 미션 전문 대도시가 또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하기, 액션 이동하기가 있는데 이쪽 문으로 나와서 아무데나 이동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고, 하지만 대도시와 대도시를 이렇게 갈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요렇게 갈 때, 이렇게 대도시를 통과해서 여기 갈 때는 빵이 필요해요. 자, 톨게이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빵이 있는 상태에서는 요렇게 해서 빵을 여기다 내고, 빵을 대도시에 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되는데, 빵이 없다면 여기서 한번 차례를 끊어줘야 된다. 예, 자기 턴을.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 그래 나와서 요렇게까지는 갈 수 있고, 여기로 나와서 요렇게까지는 갈 수 있는데, 보시면 이 대도시를 넘어서 요 외곽으로 돌고 싶으면은 빵이 필요하다. 물론 대도시 한번 들렀다가 가는 건 괜찮은데, 빵이 있으면은 한 번에 빵을 대도시에 내고 이제 바로 여기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겠죠. 자, 또 이동하기에 대한 또 팁은 뭐냐면, 제가 여기를 선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플레이어가 여기로 가게 되면 은하 한 입을 먼저 선점하고 있는 노란색 플레이어에게 은하 한 입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비 5월 미션 구입 원하는 만큼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서 이제 장비 뭐 이렇게 돼 있는 장비를 산다고 할게요. 장비를 산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금덩이가 하나 갖고 있으면은 이제 하나만 사면 되고, 뭐 두 개 갖고 있다 그러면 두 개도 동시에 살 수가 있어요. 원하는 만큼, 장비도 원하는 만큼, 미션지도 은하가 되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미션지는 3장까지 한계가 있을 거고, 장비 같은 경우에도 금덩이, 요 금덩이가 이제 다른 보석보다 많이 존재하거든요. 요걸 내고 요거 하나를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만일에 쪽하로 수레나 조랑말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금덩이만큼 장비도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요 금덩이 개수가 다른 보석에 비해 많은 이유가 있죠. 장비를 여기 보면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장비가 테두리가 금색 테두리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금화를 원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미션 같은 경우에 은색 테두리가 돼 있거든요. 은색 테두리에서 은립을 원하는 건데, 그냥 뭐 쉽게 생각해서 장비 망치 같은 거나 꽃게임 같은 거 이제 등치가 크니까 금을 한 덩어리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요런 미션이 있는 미션지 같은 게 종이에 잉크로 적은 거 아닙니까? 종이로 돼 있는 건 이제 은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좀 생각하기 편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석 상차. 장비만 되면 여러 가지 가능. 자, 아까 제가 실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일에 장비가 총 7개인 상태에서 캐릭터가 맨 처음 소도시에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자, 실을 만큼 원하는 만큼 실을 수 있다는 거 얘기예요. 원하는 만큼. 뭐 여기 실고,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은 초록색이 실고, 보라색은 보라색이 실고, 아니면 뭐 상차비만 낸다면 금덩이 대신에 여기다 보라색을 실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보석 상차. 자, 네 번째 미션 완료. 미션 완료도 만일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에 갔다, 여기 보면 여기에 가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금덩이랑 미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로 가게 되면, 잘 보세요. 요렇게 금덩어리 미션과 제가 보석을 2개 갖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완료를 하게 됩니다. 완료를 하게 되면 잘했어요 도장을 받거든요. 잘했어요 도장이란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미션을 완료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10점, 요게 3점에서 13점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근데 요렇게 되면 스플렌더의 귀족처럼 요렇게 2개가 되는, 요게 3개인데 요렇게 3개가 되면 공방도 받아요. 이게 잘했어요 도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방을 받게 되면, 지금은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 더 있게 되면 공방 3명이 되면 요걸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0점이에요. 이건 0점짜리 공방인데, 요게 이제 이 이후에 또 금색 미션을 계속 하게 되면 여기서 10점을 더 받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금색 미션을 또 했다 그러면 이렇게 10점을 더 받습니다. 이해 가시죠? 요것도 받고 요것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이제 이게 3개 이상, 4개에서부터는 요것도 받고, 잘했어요 도장도 받고, 10점도 플러스로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전문가로 해서 이제 그 어떤 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은광산은 여기 3개가 있다고 그랬고, 은광산에서 은을 보충하게 되면 하나도 바로 6개까지, 그러니까 5개일 때 은광산을 가면 1개 더 플러스 돼서 6개가 되겠죠. 은광산에 다니긴 했고, 이제 빵을 쓰는 건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제가 위치가 여기인데 대도시를 지나서 여길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서 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여기다가 빵을 내야 된다 그랬죠. 빵을 보충하는 건 대도시로 가면은 빵을 얻는 동작, 이렇게 얻는 동작 자체가 빵 얻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일에 빵을 여기서 얻고 나중에 틈나는 대로 얻은 다음에 뭐 여기서 한 번에 통과할 때는 빵을 여기다 내고 이렇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대도시가 4개가 있는데 요걸 지나는 게 이제 톨게이트 비용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점수 계산은 완료된 미션, 여기 보시면 미션에 여기 3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미션에 보시면 여기 3점이라고 표시된 점수와 그 다음 잘했어요 도장이 개당 10점입니다. 이 사람 점수. 그리고 공방이 이거는 0점인데 가끔나 5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5점짜리 그 점수 더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재된 보석, 여기에 만일에 보석이 적재됐다면 개당 1점씩 그 점수를 합한 점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캐릭터는 이제 은을 하나만 받고, 두 번째 플레이어는 은을 이렇게 2개 받고요. 세 번째 플레이어는 은을 3개 받고, 네 번째 플레이어는 은을 4개 받고, 다섯 번째 플레이어는 은을 5개를 받습니다. 여섯 번째 플레이어는 은을 6개 받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게임 종료 조건은, 자 보세요. 여기 아까 잘했어요 도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잘했어요 도장이 여기는 총 금은 9개, 그리고 은은 9개, 초록색은 4개, 파란색 4개, 빨간색 4개, 요 흰색은 5개 이렇게 있거든요. 보라색은 4개, 이제 흰색은 5개 있는데, 이제 도장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2군데가 비면은 게임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2개가 비었다, 아니면 뭐 이거랑 이거에 비었다, 뭐 이렇게 비었다. 그래서 도장이 다 떨어진 게 2개가 비면은 게임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잘했어요 도장은 무조건 받아요. 예를 들어서 2개가 비기 전에 여기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나요? 화살표가 있는데 만일에 금색 도장을 못 받는다 그러면 흰색 도장이라도 받아요. 이해가시죠? 그 미션에 금색 대신에 흰색이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배달을 완료하시면 잘했어요 도장은 무조건 지급이 된다. 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니면 그 다음 초록색 도장이라도 받게 된다. 그거에 유의할 점이고, 도장이 빈 데가 2군데가 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 정리한 것 좀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1번 대도시에 장비 카드 있었잖아요. 그건 총 18장이 있어요. 18장이 있고, 4번 대도시도 장비 전문 대도시였잖아요. 거기 장비는 18장. 2번 대도시는 미션이 27장 있고요. 3번 대도시도 미션 27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장비 체크하실 때 빈게 없이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보드게임 관리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빨간색 보석은 13개, 파란색 보석은 13개, 보라색 보석은 15개, 녹색 보석은 15개, 금은 22개가 있습니다. 요게 총 보석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보너스 타일 그 10점 표시된 건 13개 있고요. 자, 빨간색 보석 13개, 파란색 보석 13개, 보라색 보석 15개, 녹색 보석 15개, 금은 22개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가 항구,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항구, 그 다음에 항구가 3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배가 한 척이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들르게 되면, 이 항구에 들르게 되면 배가 한 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껏 소비했던 보석 중에서 아무거나 1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1개, 여기는 배가 2척이기 때문에 2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막바지로 가면 여기 있는 보석들은 줄어들고 항구에서 건질 수 있는 보석은 많겠죠. 근데 요 항구에 도착을 해도 여기랑 틀린 점은 마음껏 상차를 하는 게 아니라 배 개수만큼 상차를 한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발도라라는 게임에는 이제 부스트 기능을 하는 그 룰이 있어요. 뭐냐면 광산에서 이제 광물을 장비가 되는 만큼 많이 마음껏 한 번에 상차할 수 있다는 그런 부스트 룰이 있고, 미션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이 허락하는 만큼 3개까지 마음껏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부스트 룰이 되고, 또 미션 완료도 내가 뭐 완료할 수 있다면은 그 장소에서 한꺼번에 다 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스트 룰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우스 룰이라고 그러죠. 조금 더 게임을 한 15분 정도 더 빨리 하고 싶으면 한 사람당 2턴씩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빵을 구입하고 턴 넘겨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2개씩 하는 거죠. 빵을 구입하고 뭐 이동을 하겠다, 빵과 이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게임이 한 사람당 2턴씩 하면은 게임이 더 빨라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동을 하고 상차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동을 해서 보석을 상차한다, 이렇게 2개씩 하면은 게임이 조금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8개를 준비를 했는데, 요 8개 행동 중에 발도라는 이 8개 행동 중에 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2턴씩이라고 해서 이거 이동은 뭐냐면 이제 이제 게임 말미에 빵이 의미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이동만 하겠다. 이게 이제 대도시를 건너갈 때 이렇게 하겠죠. 빵이 없는 상태에서.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2턴씩 하면은 조금 더 게임이 빨라진다는 거 참고하시고, 발도라가 이제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2턴씩 해서 게임을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